박두관 편집님 모셨습니다. 잠깐 없습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사실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저는 오른쪽이 전 예쁩니다. 이렇게 되면 These roads intersect, on each one I reflect. These lines write my story. These places change me, each one replacing. Like night into morning, I miss the open air, the going anywhere, riding with you like we used to. Guess I'm better off alone, never knowing I'll get home, but I know that home's where the heart is. Guess I'm better off this way, moving to better days, but I know that home's where the heart is. Home's where the heart is. 그러면 저도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노면이 확실히 미끄러워가지고 살짝 미세하게 지금 촉촉한 느낌이어가지고 세게 밟을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처음부터 이제 스포츠 모드고요. 확실히 롤이 엄청 잘 잡네요. 롤이 확실히 많이 억제가 돼가지고 그 안정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수동 모드로 짠. 뭐야? 몇 단이야? 몇 단이? 아, 여기 있구나. 자, 수동 모드에서도 레드존에 가면 십도업이 자동으로 되고요. 완전 돌변. 근데 이게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2.0 터보는 아니어서 힘이 2.0 터보만큼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좋은데요? 하체가 워낙 단단해져가지고. 아니, 뒷자리 내리지. 오, 와. 지금 뒤가 돌아가는데? 이거 뭐지? 방금 ESC가 들어오긴 했는데, 네, 언더보다는 약간 뒤가 돌아가는 느낌이 드네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왜요? 왜 특이한 케이스? 지금 이게 앞바퀴 굴림 차니까 네. 코너에서 엑셀을 밟으면 네. 언더스티어가 이제 힘이 과하게 들어가면 네. 언더스티어가 나서 앞이 바깥으로 밀려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뒤가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느낌이어서 오버스티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QM3에서 봤듯이 네. 이 기어 레버의 그 수동 모드 방향이 앞으로 밀면 마이너스거든요. 네, 반대죠. 네,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제대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다가 지금 기어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몸이 앞으로 숙여질 때 랩을 그냥 앞으로 한번 살짝만 건드려주면 기어가 내려가니까 이게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앞으로 출정. 몸은 앞으로 가는데 뒤로 당기는 것보다 몸이 앞으로 갈 때 팔이 그냥 같이 하나 더 내려가는 게 네.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야, 하체 진짜 좋다. 얘는 힘이 좀 부족하네. 아, 정말요? 사실 이게 그 SM6에서는 1.6하고 2.0이 있는데 2.0이 자연흡기니까 네. 1.6이 더 강력한 엔진이잖아요. 1.6 터보니까요. 그렇죠. 1.6 터보가 그렇긴 한데, 사실 뭐 다른 브랜드에서는 2.0 터보까지도 있으니까, 저번에 우리 여기서 소나타 2.0 터보도 타고 K5 GT도 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하체가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거의 K5 GT 못지않은 그 정도의 하체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 터보는 힘이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 거지. 저번에도 사실 2.0 터보의 네. 그 힘을 거의 막 제대로 다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네. 하체가 좋으면 진짜 힘을 제대로 재밌게 탈 수 있겠다. 2.0 터보 정도면 진짜 딱 재밌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1.6 터보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단 뭐 ESP가 계속 다 잡으니까 일단 롤이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제일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시내에서 탈 때도 네. 이게 그냥 컴포트 모드로 타도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 스포츠 모드까지 돼버리니까 산길에서 타는데도 진짜 이 정도가 커버가 되네요. 오늘 지금 아무래도 겨울이기도 하고 도면이 살짝 미끄러운 감이 있어서 좀 제대로 못 타는데 이거 마른 노면일 때는 1.6 터보 이 정도는 진짜 엑셀 끝까지 밟으면서 타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기어 레버 이거는 진짜 시프트 패들이 없어도 이 기어 레버 이거는 제대로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ESP가 좀 너무 빨리 들어오는 감이 조금 아쉽네. 지금 무산길이라 ESP를 끌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ESP가 좀 너무 빨리 개입을 해버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엑셀을 조금 더 밟고 싶은데 그 타이어에서는 이미 약간의 슬립이 감지가 돼가지고 엔진의 출력을 차가 알아서 줄여버리거든요.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엑셀을 더 조금 더 힘을 밀어주고 싶은데 더 못 밀어주고 이미 차단이 돼버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정도로 하체가 워낙 좋다. 역시 그 르노 그 프랑스 혈통의 르노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 하체가 그 DNA는 어디 안 가네요. 그렇지, 맞아. 그 DNA가 진짜 어디 안 가네. 장난 아니네. 사운드도 잘 올라오네. 기어 변화는 3단에서 2단하고 3단하고 갭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 회전수 매칭 기능이 네. 아주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아요. 이 회전수를 어느 정도 붕 올려주긴 하는데 기어를 탁 내리면 회전수가 순간적으로 방 해가지고는 바로 적정 회전수에 맞춰서 바로 가속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는 좀방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빠릿빠릿하진 않다는 거. 하체가 워낙 커버를 많이 해주니까 이거는 뭐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안락감도 괜찮으니까 네. 진짜 얘는 컴포트 모드만 해도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오. 잘 달릴 수 있겠다. 지금 또 바뀌었네요. 성격이. 여유. 지난번 우리 말리부 타면서 네. 이 정도면 산길만 몇십 킬로 있어도 진짜 재밌게 타겠다. 안 피곤하겠다. 편안하게 타겠다 네. 그랬는데 얘가 딱 그냥 노멀 모드에서 거의 그런 느낌. 근데 얘는 노멀 모드에서 그 지난번에 탔던 말리부보다도 좀 살짝 더 단단해가지고 안정감이 훨씬 더 좋게 다가오고. 네, 패밀리 세단인 만큼 뒷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뒷좌석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토션빔. 그러면 뒤쪽이 조금 더 단단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떨지 한번 경험해 볼게요. 그 토션빔을 개량한 AM 링크라고 AM 링크라는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토션빔의 개량형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일체형인 건 맞는데 독립식이냐 일체형이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체형인 건 맞긴 맞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션빔보다는 좀 더 개량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도 크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르노 삼성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단단한 느낌 자체가 네. 그 AM 링크의 특징보다는 그 차 자체 세팅을 좀 단단하게 세팅하는 어떤 그런 프랑스 쪽 그쪽 취향에 어느 정도는 맞춰진 세팅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단단한 면이 있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 네. 승차감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단단하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네. 좀 저는 확 느낄 줄 알았거든요. 단번에. 근데 아직은 요철들을 많이 안 만나서 그런지 네.
이렇게 일체형이라는 걸 몰랐다면 그냥 서스펜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앞쪽이랑 똑같은 서스펜션 쓰였거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네. 퉁 때리는 건 아니지만 네. 물곡도를 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느낌들은 어떤데? 좀 불쾌하게 그 진동이 들어오나? 아니요? 그래요? 결국 이제 뒷좌석 승차감 체크의 핵심은 네. 그 논란이 됐었던 그 AM 링크 서스펜션이 네. 과연 실제로 뒷좌석 승차감을 나쁘게 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나쁘지 않느냐, 그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공간은 레그룸에도 제가 지금 약간 굽이 있는 신발을 신어서 약간 바닥에서 뛰어 있긴 해도 그래도 발 공간이 좀 여유롭네요. 네, 그리고 무릎 공간도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무난하고요. 네, 그리고 머리 공간도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갈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약간 서 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불편할 정도의 각도는 아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헤드레스트 덕분에 이렇게 딱 지지를 잘 해줘서 편한 것 같아요. 좀 졸 때도 이렇게 기대서 그냥 잘 수 있고 머리가 막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 콘솔 뒤쪽에 보면 에어컨 송풍구가 2개가 따로 있고 식으로, 그리고 더 아래 내려가면 시거잭 단자가 있습니다. USB 충전은 없어요? USB는 네, 없습니다. 네, 여기 커버를 열면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히팅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스루도 있어요? 스키스루스는 없습니다. 네, 있어요. 뭐가? 이거 여는 거. 이거 말씀하신 거죠? 가운데?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트렁크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미 앞좌석에서도 이 차의 성격이 단단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뒷좌석에 와서 약간 느껴지는 이 단단함이 이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앞좌석이랑 그렇게 단단함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아까 출발할 때 변속 느낌이 좀 네. 달랐는데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DCT인데 네. 그 듀얼 클러치가 처음 출발할 때 약간 좀 수동 변속기처럼 엑셀 안 밟으면 안 출발하고 서 있는 그런 게 보통 기본이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DCT 처음 도입됐을 때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어를 뒤에다 놓고도 브레이크를 뗐는데 차가 출발 안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출발하는 걸 보통 크리핑이라고 그러는데, 그 크리핑 기능이 없는 차들은 엑셀을 밟지 않으면 차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는 크리핑이 있긴 있는데 좀 약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 전자식 브레이크가 피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엑셀을 한번 살짝 밟아주면 그게 풀리면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때 우리 또 이제 광역 송원 씨는 또 쿡 밟아버리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꾸 울컥하고 또 튀어나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면, 네, 이해하고 이해를 운전하셔야 될것 하면 처음 같아요. 출발할 때 이제 엑셀 한번 살짝 터치를 해줘서 브레이크를 풀고 차가 서서히 움직이게끔 해주면서 우리가 밟으면, 네. 그러면 사실 좀 큰 문제는 없는데, 처음 그냥 일반 자동 변속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 타면 조금 불편하다, 이질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사실 이제 DCT라는 게 네. 그 수동 변속기의 그 동력 손실 없는 고성능과 그리고 높은 연비, 그리고 자동 변속기의 편리함, 그런 것들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변속기다 보니까 사실 그 DCT 변속기가 거의 이제 궁극의 변속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좋죠.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세팅하기에 따라서 가끔은 좀 이질감이 든다, 이렇게 네.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떨 경우에 이제 변속 충격이 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근데 저는 출발할 때 빼고는 변속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네. 그 열일하고 있는 DCT다 보니까 변속 충격 없이 변속이 되는데도 그때 동력 손실을
거의 수동 변속기랑 같은 수준으로 동력 손실 없이 동력도 바로바로 전달하고 그리고 연비도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변속기 살펴볼 때 이야기했듯이 네. 아무리 이제 토크 컨버터 변속기는 그 토크 컨버터 속에서 이게 서로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네네. 동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연비도 좀 떨어지고 힘도 제대로 다 못 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DCT는 뭐 거의 수동 변속기만큼 힘도 제대로 다 전달하고 연비도 좋고 그러면서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도 지가 알아서 해주고 사실 세팅만 조금 더 정교하게 고급스럽게 잘 해주면 정말 DCT는 뭐 좋은 정말 좋죠. 변속기죠. 네, 정말 좋아요. 특히나 이제 그 약간 손실을 좀 감수하고라도 크리핑 기능을 좀 강하게 넣어 놓으면 그 브레이크 때문에 차가 서서히 움직이는 건 네. 똑같이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많이 적응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그렇죠. 낯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원하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 충격을 감수하고라도 변속을 정말 빠른 속도로 변속을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 가속 성능이나 이런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뭐 대표적으로 그 포르쉐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동 변속기랑 또 DCT의 그 동력 성능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예전에는 이제 자동 변속기 시절에는 수동 변속기가 항상 최고 속도도 더 높고 제로 100도 더 빠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DCT가 최고 속도도 더 높고 제로 100도 더 빨라요. 그래요? DCT가 훨씬 더 수동 변속기보다 더 고성능인 게 DCT죠. 그거는 이제 뭐 포르쉐 케이스고 이 차에 있는 변속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기민하거나 그렇게 고성능은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기본은 뭐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금 익숙해지면 네. 특성만 알고 나면 크게 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SM6 타실 때는 살살 출발하셔야 한다는 거. 지금 이 차는 이제 1.6 가솔린 터보고 2.0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최고 출력이 190마력이고 토크가 26.5kg 메타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말리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고 당연히 이제 자연흡기 2.0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가속감 어땠어요? 매끄럽게 쭉 밀고 나가줘서 속도가 많이 올라가도 이렇게 막 무섭거나 불안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속도계를 보고 놀랐었어요. 속도가 이만큼 빨리 올라가 있었구나. 이게 아무래도 뭐 우리가 완전 고성능 차들도 타봤잖아. 네. 근데 그런 만큼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거는 느낌 자체가 참 일상에서 타는 차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상에서 타는 차인데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슉 나가주니까 그 느낌이 사실 굉장히 좋죠. 네. 확실히 승차감이 또 단단해서 그런지 조금 빨리 속도를 내도 안심감이 들어. 네, 불안하지가 않아. 불안하지가 않아요. 자꾸 더 밟고 싶어요. 안 좋은 차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오, 힘 좋다. 잘 나간다. 자, 그러면 이 차에도 지금 이제 보스 오디오가 네. 트림에 따라서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돼 있는데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자님의 선곡. 오늘은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선곡은 뭐 늘 그렇듯이 더 오케이. 볼륨 조절하기 편한데요, 저는 이거? 난 지금 어디로 가는 사실 여기도 거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줘 흐린 하늘 사이엔 아름다운 노을빛 You hear the sound from my heart 포기하지 않을래요 송원 씨 좀 날카롭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뭐, 노래가 근데 좀. 아니 근데 일단 음원 자체도 좀 그럴 수도 있고 네. 고음 자체가 좀 많이 좀 날카로운 편이긴 하네요. 딱 네.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데 팬정님 어떠셨어요? 좀 고음이 날카로웠어요? 약간 깨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고음에 좀 네. 찔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Things you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on. 이게 볼륨
볼륨 조절이 다열이 아니어가지고 네. 사실 좀 조절하려면 귀찮긴 한데 네. 운전석에서는 그냥 괜찮아요. 리모컨으로 편하고 네. 여기 이게 버튼이 이쪽에 안 있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에 앉은 사람이 조작하기 편하게끔 돼 있는 것도 나름 배려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이얼이 좀 더 직관적이긴 편하긴 하죠. 네, 직관적이긴 하죠. 익숙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듣던 걸로 보스는 이런 분위기죠.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사시니까 자 이제 평가는요. 타격감이 아까 세서 고음에서도 타격감이 세서 놀랬던 것 같은데 그 타격감이 저음이나 중간 정도의 음에서는 빛을 진짜 발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차가 가격대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보스 내에서도 이 포지셔닝이 아주 고급스러운 그 오디오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일단은 상대 평가를 하는데 그 상대가 오디오 중에 최고 좋은 오디오랑 비교했을 때 네. 과연 이 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일단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게 보면 사실 그럼요. 이제 고음도 깨지고 저음도 비트도 약한 부분도 또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기준치를 낮춰가지고 동급 경쟁 모델들 아니면 이 차의 성격 그런 것들이랑 맞춰서 이제 그 오디오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네. 이 급에서 이렇게 보스 오디오가 적용되면 네. 사실 JBL은 아무래도 조금 안 되죠. 네, 여기에랑 JBL보다는 확실히 보스가 나은 것 같아요. 보스가 확실히 더 한 수위다라는 느낌이 들죠. 사실 저처럼만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이 보스 오디오 때문에라도 이 차나 아니면 말리부나 이런 차들을 더 고민하게 되는 진짜로 그렇게 고민하게 될 정도로 그 보스 오디오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차 안에서 음악을 왜 들어? 평소에도 음악 안 듣는데 차에서까지 음악 들어 이런 분들도 사실 의외로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전혀 오디오 신경 안 쓰시고 다른 브랜드 아니면 다른 것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옵션으로 네. 상급 트림에 그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커버로 덮여 있는데 커버를 열면 딱 요대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들어가면 자동으로 오.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서 지금 충전되고 있다는 표시가 딱 되고 지금 이게 사이즈가 이게 플러스 모델 아이폰 기준으로 플러스 모델의 커버를 씌웠는데도 좌우에 공간이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넉넉하네요. 이제 넉넉하게 잘 들어갑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게 가끔 가다 이렇게 넣어놓고 네. 뭐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놓여 있는 상태에서 윗면을 잠깐 확인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는 때가 있는데 물론 전화 오면 전화번호가 여기 뜹니다. 근데 이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가 안 뜨고 그냥 번호만 뜨니까 맞아. 그래서 확인하려면 이렇게 안 보여. 확인을 빨리빨리 하기 어렵죠. 그렇죠. 위에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인데 이렇게 딱 덮어 놔 버려도 되니까 잊어버리고 흔들리지 일단, 않고 빠지지 않을 때. 들어가는 위치는 정말 좋은데 위에 화면이 안 보인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SM6 1.6 터보 네. 모델까지 시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럭저럭 송원 씨도 그 소나타 K5 말리부 SM6를 일단 다 타본 것으로 드디어.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다시 타보게 됐는데 사실 좀 궁금했어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약간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타보고 좀 더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 그때 가졌던 기억들도 한번 되살려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모처럼 다시 타봤는데 이게 의외로 상당히 그때도 매력 있다고 했는데 그때 느꼈던 것들이 다시 새록새록 되살아나는군요. 자, 송은 씨는 SM6 1.6 터보 모델 네. 시승한 소감을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놓칠 수 없는 스포티함. 르노 삼성 전체적인 세팅 그런 감각 분위기가 이런 걸지 단단한 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단함을 살려놓은 거는 그래도 좀 자동차는 좀 스포티한 맛이 있어야지 약간 단단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형 세단들 다 안락함이 좀 더 위주이고 또 패밀리 세단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단단함이 안락함이 그렇게 해치는 단단함이 아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게 그렇지만 좀 단단한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평상시에 타기에 살짝 단단한 감이 있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흔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안락함하고 안정성의 중간에서 살짝 단단한 쪽으로 치우치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타면서도 살짝 긴장하면서 뭔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분 좋은 긴장감 맞아요. 뭐 그런 정도가 되어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정도도 나는 좀 싫어, 나는 그래도 좀 더 안락한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네, 있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리부를 타면서 그 차는 딱 표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좀 더 안락한 쪽으로 살짝 네. 턴을 하는 고개를 살짝 돌린 정도였었는데 굳이 이제 그 말리부하고 이 차 둘 중에 승차감 중에서 고른다면 송호 씨는 어떤 것 좀?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말리부. 말리부 쪽. 왜냐면 요거는 조금 말리부보다 좀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좀 막상막하긴 해요. 네. 지난번에 이게 송은 기자가 이제 막 완전히 커가지고 이제 가지고 놀다 보니까 말려가지고 제가 계속 송은의 선택은 이걸 해야 되는데 편집자님 선택은 계속 그랬죠. 뭐 어느 순간 막 치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디자인 뭐지? 나는 이거 막 밀렸는데 내가 반격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참 많이 컸어. 저 왜 반격 안 하시지 했는데. 자 그러면 팬장님은요 그럼? 말리부랑 SM6 승차감 둘 중에 승차감 어떤 게 중에서 더 팬장님의 선호에 가까우신지? 선택은 소나타 터보. 소나타 2.0 터보. 사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을 세팅하는 실력은 쉐보레나 르노 삼성석이 조금 더 나아요. 아직까지는. 현대보다요? 현대보다도 쉐보레랑 르노 삼성석이 조금 더 나은데 근데 현대 기아차도 요즘 워낙 많이 이렇게 수준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사실 소나타 터보 정도의 단단함이나 그 정도의 안락함이면 평상시에 타기에는 저한테는 훨씬 더 좋겠다. 나이가 들어서 계속 나이 드는 걸 이야기를 하게 아닙니다. 되는데 이건 취향입니다. 아니 확실히 예전에는 아마 제가 5년 전이나 그 기자 생활 시작하고 나서 네. 한 5년에서 10년 그 사이였으면 이게 더 좋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정말요? 같았으면 분명히 이게 더 좋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지난 한 5년 사이에 조금씩 이제 바뀌는군요. 안락한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 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안락한 게 좋겠다라는. 자 그러면 네. 저의 총평은 네. 저의 총평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뭐냐면 차에서 내릴 때도 그렇고 네네. 탈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차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엄밀하게 따지면 소나타랑 경쟁하는 중형 세단이잖아요. 근데도 디자인도 그렇고 특히나 이 실내에 앰비언스 라이트. 그죠? 이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는 이 차를 타고 있으면 내릴 때 느낌이 왠지 중형 세단이 아니라 한 그 위의 차를 맞아요. 타고 있다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탈 때마다 내가 지금 그랜저급을 타고 있나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이게 은근히 매력인 것 같아. 그래서 동급보다도 더 높은 존재감을 주는 그 매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렇지? 디자인 때문인가? 맞아요. 그 소나타에도 뭐 나파 가죽도 쓰이고 네. 상급 그런 트림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네. 근데 전체적인 일단 기본 이 레이아웃이 좀 더 감성적인 것 같아요. SM6가. 그래서 소나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급감을 네. 여기서 느낄 수 있다. 감성적인. 예, 은근히 하차감까지 좋은. 하차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내릴 때 차부심. 그래서 은근히 하차감까지 좋은 SM6였다라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안 좋은 건 좀 아쉬운 점. 그리고 이거까지 이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약간 뭐 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여전히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AM-링크 후륜 서스펜션 그 부분은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뭐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멀티링크보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근데 그걸 안 좋다고 하기에는 사실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이게 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쪽에서 SM6의 디자인이나 공간이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그 뭐 보스 오디오나 뭐 그런 것들에서 마음에 든다면 그러면 후륜 서스펜션의 저 부분은 거의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니까 저기에 더 비중을 안 두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승차감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타보시면 타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봤는데 그분이 원래 딱딱한 거 싫어하시는 분이면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면 안 타시면 맞아요. 되는 원래 단단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락한 쪽으로 가시고, 젊은 분들 약간 스포티한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러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궁금해하실 만한 모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설명하라고. 제가 아니라 편장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터리언입니다. 박규범 편집님 모셨습니다. 잠깐 없습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사실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쫙 생기잖아요. 네네네. 저는 오른쪽이 전 예쁩니다. 이야기를 해보. These roads intersect, on each one I reflect. These lines write my story. These places change me.